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의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이제 2019년도에 그 캐드 실무능력 평가가 로 이름이 바뀌어서 시행이 됐고, 그 2019년도 마지막 기출 문제입니다. 22번째예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22번째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입니다. 형태를 보면 전체가 이제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이 등각 투상도를 보시면 육각형에서 지금 요 반지름 35요. 요 형태의 기둥이 그냥 원기둥은 아니고 이렇게 이 형태를 이루면서 또 반쪽은 지금 이렇게 푹 파여 있어요. 예, 파여 있고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의 이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 여기 보시면 원이 나와서 이 원 부분이 또 이렇게 대각으로 정면도 보시면 이렇게 대각으로 절단이 되는 바람에 우측면도에 타원이 반쪽짜리 타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한번 그러면 부분별로 한번 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높은 수평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렇게 4분의 1, 원의 4분의 1 정도 해서 반지름 35의 형태를 띠고 그 높이는 정면도와 여기 이제 우측면도에 이제 숫자가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102의 높이에 그 요만큼 영역이 수평면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지름 35고 35의 반원짜리 이렇게 원이 푹 파여져 있는 거예요. 바닥까지 푹 파여져 있고 그게 이제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그냥 반원 표시가 되고 정면도에서 보시면 여기 17이라는 높이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우측 부분은 바닥까지 이 형태 밑에가 내려와 있는데 좌측 부분을 이만큼 높이 17만큼 파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변화를 준 거죠. 이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좀 줬고요. 이게 우측면도에서 요선이 지금 여기 푹 파인 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선.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하시고 다음을 또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측면도에 보시면 54라고 해서 수평면이에요. 여기도 예, 두 번째 수평면이죠. 아까 여기 4분의 1쪽짜리 원이 수평면이고 이 뒷부분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수평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는 당연히 지금 요 부위니까 수문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대신 이제 여기까지 투상도 보시면 여기까지는 실선으로 보이다가 여기 실선으로 보이다가 요 밑에 지금 수문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문선이 좌편 바로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가 이렇게 수문선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는 당연하게 아니면 이제 나와 있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냥 도면상에 선을 그어서 나와 있는 거는 굳이 이렇게 분석을 안 하셔도 뭐 시험 보시는 데는 사실은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 히든선 요 부분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요 형태 지금 이제 이건 밑면이에요. 여기 이제 17만큼 파여 있는 여기서 이렇게 밑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17 높이만큼 바닥에서 17 높이만큼 파여 있고 그럼 이제 수평이죠. 평평하게 파여 있고 지금 등각 투상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뚫려 있죠. 여기가 그리고 그 표현을 평면도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위에 상단에 여기 이 상단 부위에 실선으로 있어서 이제 숨은 거예요.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선이 될 겁니다. 요 선. 이 선이 지금 이렇게 숨은 선으로 보이는 이유가 지금 요 밑바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밑바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좌표는 이 점에서 쭉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 이 위까지는 아무런 선의 표시가 없죠. 사실 이 선하고 맞닥뜨리면 이 선은 지금 볼까요? 이 선은 아마 EV랑 지금 관련이 있는 겁니다. EV랑. 요 점은 지금 이 점이에요. 이 점. 그리고 요 실선은 지금 요 육각형의 요 부분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같은 선상에 있고, 지금 EV가 높아서 여기 이제 육각형의 절점이라고 표현하는 만나는 선, 요 두 선이 만나는 요 점이 투상도에서는 지금 E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각으로 또 쳐져 있기 때문에 역시 요 점인데, 이제 EV까지는 이 밑에까지죠. 여기까지 원래 숨은 선인데, 앞에 이제 이 면에서는 숨은 선 처리가 되고, 요 부분 지금 이 앞부분에서는 좌표가 그 바라봤을 때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실선이고, 뒷선은 원래 이렇게 밑에까지 숨은 선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이 형성이 돼서 타원의 구성 요소인 중심점과 이제 넓은 반지름, 그 다음에 좁은 반지름. 근데 이 타원의 넓은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투영을 해오면은 이 점인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 정면도에서 이제 보이는 부분, 이게 이제 육각형의 한 반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쪽인데 경사가 져서 이제 또 잘렸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여기 보시면 이 정면도에 이렇게 경사가 졌고, 이 평면도에서 투영을 시켜서 우측면도에 요 형태를 만든다는 거. 근데 이쪽이 높으니까 여기서 우측면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숨은 선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런 형태는 아니고 세로로 잘렸을 때에도 히든선에 표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번에 그 기출문제 22번은 이렇게 옆으로 잘린 면, 그래서 이렇게 그 사다리꼴이 이제 누운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를 한번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다 했으면 이제 분석을 다 했으면 한번 이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A4 사이즈로 제시가 됐겠죠. 그래서 일단 A4 사이즈 사각형을 297에 210 사각형 박스를 그리고, 축척은 보시면 자 2분의 1이죠. 2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준비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네요. 자, 먼저 무엇을 그릴까요? 지금 보시면은 치수가 정면도에도 이제 딸랑 3개 있고, 우측면도에도 이제 딸랑 3개 있는데, 평면도에도 그 원의 반지름과 그 육각형의 내저번에, 이게 외저번인가요? 헷갈리네 저도. 내저번인가 외저번인가 하도 오랜만이라. 자, 어쨌든 원의 반지름이 58이에요. 그러면 평면도를 먼저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중심선을, 기준선을 잡았고요. 자, 반지름 58. 이거 혹시 이 방법을 쓰시면 미드포인트 잡히는데 하지 마시고, 교차점이라고 그랬죠? 저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서클에서 INT 교차점 잡아주시고, 반지름 58 해서 레이어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아이고, 뭐냐면은 제가 간격을 2를 준다 그래. 아이고, 옵셋. 요 부위, 요 간격 2 주고 이 길이는 한 5만 갈게요. 옵셋 5 해서. 자, 이렇게. 아이고, 오씨, 왜 이러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잘한 거를 나중에 하다가는 놓칠 수가 있어요. 특히 초보분들은 미리 이렇게 해주셔서 자,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반지름 35 서클. 그러면 처음에 여기 INT를 잡았으면 교차점으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원과 중심이 똑같으면 그 다음 이 원의 센터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작업을 할 때. 혹시 모르게 혹시 조금 틀어져도 그러면은 문제가 좀 덜 발생합니다. 서클 중심점 잡아주시고 반지름 35 그래서 레이어 변경하고 선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 육각형을 그리고 나서 안을 정리할게요. 자, 이제 폴리곤을 해서 육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의 중심점은 이 원의 중심이니까 중심점 오브젝트 선으로 잡아주시고, 제가 내저번인지 외저번인지 헷갈리는데 일단 내저번으로 해볼게요. 외저번으로 내저번으로 해볼게요. 자, 해서 형태를 맞춰주겠습니다. 내저번이네요. 예. 하도 오래돼서 배운 지가 이런 산수 배운 지가 오래돼서. 자,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폴리곤 해가지고요. 내저번이 뭐냐면 이 안에 육각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폴리곤을 썼을 때 지금 안에 꼭지점들이 다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폴리곤 해서 자, 육각형 6 써주시고 중심점은 원의 중심점을 잡아주시고 그 내저번은 I 그 다음에 외저번 C라고 써있죠. 그러면 I 내저번해서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바꿔주시고 이제 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 바꿔주고요. 이게 평면도가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나 보네요. 네. 약간 의외의 예상을 못했는데,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2 떨어뜨려주고 여기도 2 이렇게 요런 게 뭐 감점의 요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채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여기 히든이 숨은 선이네요. 저도 지금 봤습니다. 숨은 선. 그러면 그래서 라인을 해서 자, 또 지금 무심결에 제가 라인을 했는데 미드 포인트가 딱 잡혔죠. 이게 이제 중간이긴 한데 이럴 때는 직교 모드 퍼펜디큘러 직교 모드로 잡아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좀 오브젝트 스냅을 여러 개를 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약간 있습니다. 잠깐만요. LT 스케일, 네, 맞죠. 여기 이제 뭐냐면 제가 지금 한 게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제시될 때 그 LT 스케일이 지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LT 스케일 제가 10이라는 그 값으로 LT 스케일을 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얼추 비슷하죠. 이 수문선을 보시면 자, 넓고 좁고 넓잖아요. 세 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좁고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네요. LT 스케일 조정하겠습니다. 좀 더 키워줄게요. 하나 둘 이거 애매하네요. 12 14 13 LT 스케일 13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게 조금 짧죠. 얘보다 여기가. 예, 이렇게 맞춰주고 요것도 이제 감점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그 관련된 그 문제 사항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심점이 아니고 그 제시된 선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축척값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보라색으로만 좀 바꿔놓을까 생각 중인데 한번 해볼까요? 자, 제시된 게 이 선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보면.
이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축척을 잠깐만요. 이게 너무 이게 뭔가 지금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영상이 딴 데로 새네요 지금. 잠깐만 0.5 뭐죠? 잠깐만요. 0.01 예, 너무 작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0.06 잠깐만요. 0.08 아우 짜증나. 0.09 이씨 혼자 놀았네. 0.08 0.06 0.04로 가겠습니다. 네, 끝.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예, 요렇게 축적 값이 좀 작아야 되네요. 그럼 이제 특성 창에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형태를 맞춰 놨어요. 그러면 지금 평면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로 세로 높이는 반지름 58 안에 있는 원자 이 양쪽 이 부위들을 따내면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우측면도에 10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높이가 102니까 옵셋 102 나누기 1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올 거예요. 이 중심선 2를 띄워놓는 바람에 그러니까 확대를 좀 해서 따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하고 잠깐만요. 이거 LT 스케일이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대쪽 해서 정면도의 제일 큰 외곽 사이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친김에 우측면도도 한번 바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도도 바로 이제 뭐죠? 전체 외곽 사이즈를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45도 선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투영을 해서 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잠깐만요. 네, 아이씨, 환장하겠네요. 잠깐만요. 예, 뭔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이죠. 지금 이 선 이렇게 해서 45도 선을 그리겠습니다. 약간 뭔가 좀 의심이 드는데요.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예. 어쨌든 45도 선을 잡았고요. 왜냐면 얘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어색해서 그래요. 보통의 형태들은 이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항상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안 되면 말고요. 안 되면 망신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해서요. 우측면도의 제일 큰 외곽 사이즈를 안 되겠다. 외곽 사이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지워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투영을 해서 아니면 주어진 치수를 갖고 활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선을 만들어 줄게요. 밖으로 여기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잠깐만요.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튀어나간 게, 아까 자꾸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요만큼 튀어나갔죠? 그리고 여기 살짝 떴어요. 그거를 저는 이만큼, 이 정도, 옵셋 2에서 띄우고,
나가는 길을 5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아까 저기서도 한 겁니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라고 하니까 2에서 5만큼만 떨어뜨려서 가겠습니다. 이게 뭐 큰 감점 사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옵셋 77에서 여기가 73도니까 엇각으로 여기도 73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옵셋 7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되잖아요. 로테이트. 근데 직각은 90도니까 73도면 여기는 17도가 되겠죠. 납은 부위는. 그럼 로테이트 17 해서 연결해서 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73 맞습니다. 그럼 지워주시면 되고, 더 이상 뭐 할 게 있나? 아, 여기 17이요. 옵셋 17을 해서 이렇게 선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거, 선 그려져 있는 거 따라 그냥 그리세요. 기왕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도 2만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된 치수가 제시된 형태는 정리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이 22 그 기출문제 22번째 기출문제는 약간 특성이 치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치수가 거의 없는데 작업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육각형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육각형이라는 특수한 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투영을 다 시켜주시면 이런 선들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분석을 잠깐 했죠. 이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쭉 내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 수문선이면 수문선이든 뭐든 이렇게 뭐 실선이면 겹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 높이를 알아야죠. 근데 요 높이는 지금 평면도에서 못 찾고 결국 어디? 그럼 우측면도에서 어떻게 이제 따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투상도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우측면도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단독으로는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리 그어놓지 마시라고 그러죠. 항상 미리 그어놓지 말고 지우고 나서 이제 우측면도를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럼 제시된 게 이제 요 중심선 가운데 찍으셔도 되겠지만, 자, 투상을 한번 해서 중심선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역시 이만큼 띄고 길이는 5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옵셋 2만큼 떨어뜨리고 5만큼 길이를 남기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아예 실선으로 EV거든요. 그러니까 실선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실선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 54에서 요 높이 여기죠. 여기 요거 옵셋 54에서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선에서 22도의 각을 들고 이 뒷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꺾여 있다는 선이에요. 그러면 라인 하나 해서 로테이트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니까 마이너스 22도 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부위, 여기 이제 요 부위가 날라갔죠. 요 부위가. 자, 그 부위는 이제 투영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내리겠습니다. 요 선이 되는 거죠, 지금. 요 점이에요. 그래서 그 투영을 해서 이제 정리를 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히든 선으로, 숨은 선으로 이게 뭐 한 거냐면 이거 다 아시죠? 이게 한 덩어리 선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뭐 복사해서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리고 잘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대요. 아유 답답하니까 자기가 선을 그냥 겹쳐서 뭐 해서 하다가 이거를 남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고, 잠깐만요. 수문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자, EV 됐고요. 이제 요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자, 높이를 여기서 따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지금 EV니까, 지금 보면은 뭐냐면, 이선입니다. 이선. 요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영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 좌표죠. 요 좌표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자, 이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평면도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의 순서는 내가 이거를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 좌표를 찾는 거죠. 얘는 나왔어요. 요 점은 나왔는데 이 점은 어디지? 그럼 이 점은 여기 이 점과 관련이 있고 평면도에 그러면 이 선이네 해서 그러면 이후 작업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슥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제 실선이죠. 실선 작업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서 우측면도로 투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점입니다. 자, 그럼 전에 말씀드린 직사각형으로 이루죠. 그럼 이 좌표는 맞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자 이제 라인을 그린 이후에 정리를 해주면 자, 우측면도도 제일 외곽 사이즈 뭐냐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예요. 우측면도 이 원이 요 중심 있죠. 평면도의 이 중심을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형태를 그러니까 이 객체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측면도는 보통 실선이 나오는 이유가 우측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측이 높을 경우 그러면 이렇게 실선이 나오는 건 지금 이 평면도 기준 우측 부분이 얼추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이렇게 한번 가늠을 해 보시면서 그럼 자 반대로 그럼 자 이거 원 우리가 분석을 했었지만 요 타원이나 요런 이제 수문선들은 뭐예요? 좌측 부분을 나타낸다는 거죠. 평면도에서 요 부분이요. 요런데 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그 기준을 잡고 이런 이렇게 뭐 학원이든 어디서든 이렇게 가르쳐 주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그 원리나 형태에 대해서나 이 투상도의 그 궁극적인 어떤 특성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작업이 좀 쉬워져요. 당황도 덜 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래서 되도록 그런 부분을 좀 권해 드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다른 어떤 그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 간략한 속상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를 정리하고 싶었죠. 요 대각선 요 수문선하고 그게 지금 이제 EV죠. 얘가 이렇게 경사가 져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알았잖아요. 선을. 그래서 이제 아까 선을 내렸고 자 EV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경사. 그러면 요 부위, 요 선의 높이가 이 높이인데 이거를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죠? 투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측면도 작업을 넘어간 거잖아요. 자, 투영을 하면 지금 자 나왔습니다. 이 선이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경사졌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여기 이 선이 여기가 지금 이제 경사진 제일 높은 부위와 제일 낮은 부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부위가 이 높이가 되고 제일 높은 부위는 당연히 이 선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오시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이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자 볼까요? 잘라서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죠.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위치를 찾겠지만 지금 맨 끝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선을 연결하시고 얘도 원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를 바꿔주시고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제가 LT 스케일 아까 이 상태 조정을 하다가 수문선이 지금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왜 이러지?
예, 일단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부위랑 다 마무리가 됐고, 그럼 이제 지금 이 선, 요 선이 수문선과 중심선으로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누려면 요 선의 높이를 알아야 되죠. 자, 이 선의 높이는 지금 요 높이죠. 요 높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투영을 해서 따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자, 트림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이제 요선 하나네요. 그 정면도에서도 지금 이 선 하나 남고, 예, 요선, 요게 뭐냐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육각형의 꼭지점들이죠. 뒤에 있는 선들이니까 그 여기서 투영을 해서, 아이고, 뒤가 아닌가 본데요. 이거 뭐지? 죄송합니다. 제 실수했어요. 뒤가 아니고 뒤에 있는 선들은 지금 조금 전에 다 했죠. 예, 이런 식으로 다 됐고요. 남아있는 건 이 원, 파여있는 이 원의 양 끝점이에요. 예, 요 파여있는 원의 지금 양 끝점이니까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내려주고, 여기서도 선을 내려준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도 이제 정면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혹시 빠진 게 있나 확인을 하시고, 치수들도 뭐 이럴 때쯤 한 번씩 확인을 하셔도 좋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우측면도에서 요선은 이 17 떨어진 파낸 선이니까 이거 잡을 때 조심하세요. 여기 만약 이 선을 먼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만큼 떠지니까 이렇게 화면을 크게 놓고 할 때 라인 잡으면 윗선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얘를 잡아 주시고, 자, 이렇게 투영을 해서 수문선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요 안에 요 원이죠. 요 반원이요. 반원. 그리고 그게 이제 정면돼서 여기서 잘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투영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볼까요? 잠깐만, 빨간색으로 좀,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인데 지금 경사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타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의 구성 요소인 이제 중심점과 여기 중심점, 넓은 반지름, 이제 작은 반지름의 좌표를 찾아서 타원을 그리면 이제 이 시험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 중심점은 과연 뭘까? 어딜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운데.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당연히 미드 포인트가 잡히겠네. 자, 이 점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자, 이거 참 오늘 뭐가 좀 안 맞네요. 예, 이 점을 의미하고, 이 점은 지금 곧 뭐 평면도에서 봤을 때 그냥 이 점이죠. 당연히 이 점이 되는 거고, 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근데 이제 경사가 졌으니까 어쨌든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중심선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길이 여기처럼 뭐 한 5만 나갈게요. 5 나가고, 이제 일단 길게 뽑아 놓겠습니다. 중심선으로 길게 뽑아 놓고요. 일단 예. 이 선상,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좀 이렇게 막히네요. 자, 이 선상에 이제 중심선이 있고, 당연히 이 부위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부위가 될 겁니다. 선을 연결하면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의 중심은 그냥 나와 있다라고 제 표현해요. 항상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반지름,
작은 반지름은 지금 이 선이 요 부위죠. 근데 이 선은 이 원의 타원의 양 끝점 여기서 날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이걸 이제 투영을 하기 전에는 작은 반지름이 중심점하고 같이 이 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선을 날리셔도 되고요. 윗선을 날리셔도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간격은. 그럼 일단 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의 작은 반지름도 찾아줬어요. 한번 보기상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넓은 이 타원의 넓은 반지름인데 위치는 이 중심점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점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 얼마 떨어졌는지를 모르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평면도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작은 반지름이라고요. 이 양쪽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작은 반지름이고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씨. 예. 예, 이 점이에요. 이 점. 그래서 여기서 투영을 해서 우측면도로 투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넓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날려도 되긴 돼요. 이렇게 여기서 투영을 해서 이렇게 잡아 주셔도 얘를 이제 연장을 하면 이렇게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이 간격도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지금 그림상이 여기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 앞에 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타원의 넓은 반지름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맞을까? 라는 그 의심. 형태가 그려지긴 할 것 같은데 이 좌표가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직사각형이 형성이 되면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 내가 여기를 좌표를 여기로 찍었어. 그랬더니 이게 직사각형이 안 됐잖아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저는 그렇게 돼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그 방법 이 검토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자,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좌표가 맞는지 궁금하실 때는 이렇게 자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표를 찾았으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도넛을 그리지 마세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선을 빼놓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도넛을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꼭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얘를 잡아주면 되니까 자 엘립스 바로 가겠습니다. 엘립스 쳐서 옵션 중에 중심점 C 옵션 치시고 자 하나씩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고 필요한 부위만 남겨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분점을 잡으세요. 자, 지금도 이 미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선의 중간을 잡아준 거예요. 중간점. 근데 그것도 맞지만 4분점으로 오브젝트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선을 내려주시고 자,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 이제 튀어나간 거 5만 해서 옵셋에서 자,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지워야죠. 남은 거는 자, 이 대각선이에요. 이 대각선은 지금 이 부위가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이 경사가 이 경사가 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경사를 이제 좀 여기 우측면조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면조에 표시를 하실 때는 뭐냐면은 이 맨 윗선은 지금 나왔죠. 이렇게. 뭐냐면 이 밑에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다시요. 그러니까 뭐 최초에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외곽을 그릴 때 윗선, 대각선 이 선은 나온 거예요. 이 선은. 그리고 이 숨은 선은 지금 뭐냐면 요 선을 의미합니다. 요 선. 이 선이 되고요. 이 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한번 볼까요? 이 선이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 점. 이 선에서 꺾이는 거, 투영을 되는 걸 그려주기 때문에 요 점. 여기죠, 여기. 네. 요 점을 그리고 요 끝점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겠죠. 아까 작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투영을 해서 선을 날려주고요. 이게 높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높이가. 이걸 완성해놓고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파란색이 더 낫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밑으로 쳐졌죠. 왜냐하면 높이가 얘가 경사지면서 잘리면서 여기가 더 낮은 거예요. 이 끝선이 낮으니까 여기서 투영을 또 해서 이렇게 점을 잡는 겁니다. 그 점이 이 점이 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부위죠. 경사지면서 제일 낮게 되는 거죠. 요 점이에요. 요 점. 자, 그래서 라인으로 연결하시고 히든선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뭐 빠진 거 없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선이 없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 22번째 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요 부위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고 이렇게 수평면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 이거 설명을 요에 이 선을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경사져서 여기는 평평하다는 거죠. 높이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 부위는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평평한 면이고 여기는 경사졌고요. 이럴 경우면 지금 이 선이 형성이 안 되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쭉 날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날리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빨간 히든서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수평이란 얘기죠. 이게 평평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경사진 거는 뭐냐면 얘가 경사가 져서 잠깐만 이 빨간 거로 바꿔 놓을게요. 뭐 이렇게 많이 떴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 끝점, 자, 이 끝점과 이 끝점이 같은 점이죠. 얘 지금 보실게요. 자, 요 빨간 점과 요 빨간 점이 같은 점이에요. 그럼 높이가 여기고 이렇게 그리고 경사가 져서 제일 낮은 겁니다. 맞잖아요. 여기가 제일 높고 쭉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딘가는 높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뭐냐면 이제 그 육각형이니까 각이 꺾이고 이면 자, 이렇게 이면이 되잖아요. 아이고 자 이면 어디에 이런 점이 있고 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선을 우리가 다 날려줬잖아요. 자 이렇게 맞죠? 실선을 만들어 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선은 여기랑 이 두 군데의 점을 정면대에서 투영을 해서 좌표를 잡아서 선을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선, 그러니까 이 경사진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도 지금 경사져서 여기 이런 좌표들이 필요한 거고 얘는 반대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경사가 져서 지금 선을 하나 그려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위와 이 부위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EV와 EV. 그래서 끝점은 찾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은 이렇게 모르겠다 그러시면요. 이제 헷갈리고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시면 마지막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선을 날리세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선을 하나씩 그냥 쭉쭉쭉 내려서 다 투영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만약에 붙고자 하신다면 이해를 하면 더 좋은데, 자, 이 선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아, 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이 형태가 약간 조금 이제 조금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은 이런 형태가 좀 나름의 좀 힘든 형태예요. 잠깐 좀 가까이 붙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운 형태예요. 이 경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쥐고 막 이 부분이 지금 우측면대 표현되는 게 이런 이선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를 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날리세요. 그 대신 이면인 건 알잖아요. 자, 이 선상 얘랑 만나는 어딘가에서 선이 자꾸 보내줘야 된다는 건 이 정도까지도 모르면 이건 참 심각하죠. 문제가 사실은. 자, 이 선 이면 얘가 EV가 지금 이렇게 깎였어. 그리고 이 선이 지금 얘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 건데 좌표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면 어쩔 수 없는 게 선을 무조건 날려서 하나씩 그리세요. 이렇게. 자, 얘를 한번 날려봐요. 자, 여기 하나. 참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은 붙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을 날리다 보면, 자, 대신 이 선하고 만나야 되죠. 무조건. 선이 또 몇 개 없어요. 희한한 게. 이게 투상도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 안선 있죠. 안선. 자, 안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튀어나왔네요. 예. 요런 거 지금 잡아냈어요. 제가. 자, 그리고 이렇게 다 관련된 거를 내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을 한번 날려보세요. 이렇게. 과연 비슷한 형태. 자, 이 선은 아니겠죠. 지금 겹쳐지진 않아요. 근데 얘랑 얘는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 얘 투영한 거는 이 뒷수문선, 이게 원하고 관련됐구나 그러면 이 정도는 배제를 시킬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얘는 아니야. 잡아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는 선들을 쭉쭉 보내주시면은 다 보낼게요.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시험지를 보시고 시험 문제를 보시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말이 안 되죠. 반대니까 지금. 그럼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얘도 이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이건 전혀 틀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는구나 라고. 만약에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수단에 내가 정의 모르겠다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요 부위가 형성이 되는 이유 뭐냐면 얘가 지금 경사가 져서 그렇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수평이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선이 하나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평평한 면이 되겠죠.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건 이게 아닌, 경사가 아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를. 그래서 이게 경사가 져서 이렇게 여기도 대각으로 된다는 거죠. 이 부분 또한 똑같겠죠. 이 부분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꺾였다 그러면은 반대로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꺾였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선이 하나 가겠죠. 여기도 이제 숨은 선하고 겹쳐서 실선이 하나 가겠죠. 그럼 얘는 경사라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는 경사지고. 그래서 요 관계들을 조금 지금 그 기출문제 22번째에서는 요거 공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부분 이해를 하시면은 요 부분과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도 경사졌잖아요. 요 두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좀 얻어가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22번째 기출문제에서는 요 두 개를 좀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해놓을게요. 자, 예. 자, 이제 2019년도 관련해서 그 기출문제를 이제 모두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제가 보니까 1회부터 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스타일이 변했어요. 뒤로 가면서 약간 느낌이 뭔가 스타일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2020년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그 초반에 하고 뭔가 느낌이 살짝 이상하게 느낌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요철이 많아졌어요. 뒤로 갈수록 이게 그 수평면이 별로 없고 다 경사진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꾸로 가세요. 가장 최근 것부터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고 이제 정말 특수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타원이 타원이 막 조금만 남아서 타원의 중심점을 잡기 어렵고 그런 이제 간혹가다 그런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의 거에서부터 해서 거꾸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시고 전에 또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식하게 막 기출문제 ATC 2급 거부터 시작을 해서 막 한 100개 막 50개 100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최근 것부터 해서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런 부위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이선과 관련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부위 얘랑 얘가 연결이 되면서 지금 요 부위죠. 요 부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다른 형태가 나와도 이게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이 시험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 시험 본 이후에나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그냥 잘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뭐 같이 이제 지식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영상도 좀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기출문제는 최근 것부터 좀 해보자. 그 다음에 특수 부위들 제가 이제 혹시 중간중간에 한번 발췌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이제 여력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타원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시험 문제들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이 이렇게 잘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원의 저걸 잡아야 되는데 작은 이런 식으로 갈까요? 예. 작은 반지름이든 큰 반지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공부를 좀 이해를 잘 이제 조금만 이해하신 분들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 점을 따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따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완전한 그 연장을 해서 작업을 하고 다시 이게 그 트림을 해서 정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영상이 있어요. 이게 전에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특수한 부위들은 좀 그때그때 좀 또 그 찾아서 한번 보시고 막 작업을 막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하는 뭐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AT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은 자 투상도 작업도 해야 되고 캐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캐드 중에서 이제 배치 스텝도 또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플로터 이제 출력해서 페이지 설정 그 방법도 알아야 되고 해서 그러니까 구분을 짓자 그러면 최소한 두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시간 분배를 해서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지껏 저는 문제를 푸는 것만 했어요. 그리는 것만. 근데 이제 그 기출문제 2019년도 걸 마무리를 했으니까 제가 시험 전반적인 시험 이제 뭐 감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